매우 재미있네. 버라이어티한 수업이군요. 이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수업 들은 걸 안 좋아해서. 아, 그러면 수업 시간마다 말이 달라지잖아. 얘가 하는 말, 얘가 하는 말. 같은 놈이 쭉 가르쳐야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매 시간마다. 자, 일단, 18번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모의고사 중에서 18번은 보통 통상 여러분들이, 듣기 하실 때 보통 푸시면 돼요. 듣기 할 때, 듣기가 이제 앞장이 있고 뒷장이 있는데, 듣기 뒷장에 첫 페이지에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 책이, 시험지가 이렇게 책 형식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비어 있고 여긴 빈칸이고 여기가 1번부터 12번 정도까지 있고 뒷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 듣기가 13, 14, 붙였다. 15, 16, 17 이렇게 있고 이쪽에 18, 19, 20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 뒷장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듣기 보는 동안에 요거 세 문제 정도 푸시는 게 통상 시간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듣기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한 시간 여력이 별로 안 되는 문항들이고 16, 17은 좀 시간이 남는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한 18번 정도 처리해 놓고 19번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16, 17번 도는 동안 19, 20번 보통 처리하시면 시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매우 쉬운 지문이죠. 그래서 답 찾는 거는 사실 무리가 없으실 건데 일단 우리는 또 한 문장 한 문장 한 땀 한 땀 읽어볼게요. Dear reader. Dear는 통상 받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그럼 독자들에게 정도의 표현이 될 거예요. We always appreciate your support. 우리는 항상 appreciate는 뭔 뜻인지 아세요? 오케이. 감상하다. 오케이. 얘는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뜻을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뭐죠? 고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통상 기억, 시옷하면 뭐 떠올라요? 감사 떠오르죠?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요. 감상, 이응, 지읒은 뭐죠? 우주는 아닐 거 아니냐? 인정, 지하고 하다 붙이세요. 동사니까. 기억,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네 개 정도 알아두시면 해석이 막히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정하다, 인지하다. 기억,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요 뜻으로 가면 되겠네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Your support, 당신들의 도움, 지지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처럼이고 오른쪽에 공간이 좀 비죠. 여기 뭐 as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는 품사가 뭐예요? as는? 보게요. 접속사. 오케이. 또 전치사도 돼요. 접속사, 전치사인데 as는 뜻이 좀 많은 친구거든요. 접속사일 때 부사절 접속사 다양한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하, 면서나 때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 while 둘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가 as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인 부사절. 그래서 뭐뭐 때문에 내지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익숙한 애들이 있겠네. 얘네들은 because나 since랑 같은 뜻의 접속사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뭐 양태라고 하는데 양태는 이제 뭔 소리냐면 말이 어려운데요. 몰라도 돼요. 모양과 형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양태라고 해요. 보통 모양, 형태의 뒷글자를 따서 얘는 뭐뭐처럼, 듯이, 같이 정도로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as는 다양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뜻이 좀 많은 친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얘는 많이 쓰이는 패턴은 아닌데 특히 1학년 지문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는 though하고 같은 의미가 되고요. 왼쪽 너무 뚱뚱하네. 얘를 잠깐만요.
어, 어. 잠시 누구 지랄이야? 소리가. 저기요? 저기요? 이지 않았을까? 응? 좀 가늘어졌네요. 그래서 얘는요,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패턴은 아니에요. 이건 1학년 때는 잘 아주 안 나올 거고, 2학년 지문이나 3학년 지문부터는 꽤 나오는 편인데, 요런 경우에는 얘는 항상 글씨를 좀 사람처럼 써야지. 항상 도치문을 이끌게 됩니다. 네, 문법 시간 아니니까 의미 정도만 알아둡시다. 에서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도치문이니까 어순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as, 주어 동사 이런 이상한 어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접속사로 쓰이는 as의 뜻이고요. 전치사는 좀 수월해요. 전치사로 as는 보통 어떤 의미죠?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쓰지 마세요. 지울 거예요. 쓰지 마세요. 뭔 소리예요? 나는 너한테 잠자기를 추천한다. 여기는요, 의사? 로서겠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전치사 as의 의미예요. 뒤져라. as는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뜻은 로 혹은 로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파생된 형태는 뭐도 되냐면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 as 뒤에 주어 동사 없고 명사 덩어리만 오면 이게 한 8, 90%는 될 겁니다. 그리고 로 혹은 로서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만 요걸 붙여보세요. 처럼, 듯이, 같이. 아까 접속사에서도 봤던 의미예요. 얘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로서로 해석이 안 될 때만 처럼인가? 같이인가? 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뜻이 이래저래 많은 놈이고 여러분들 한 중3 때쯤 보통 분사구문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중등 검정고시인가? 중학교 따위는 안 다녔나요? 배웠을걸요? 그 분사구문 할 때 보통 분사구문을 접속사 주어동사로 바꾸자고 할 때 제일 만만하게 쓰이는 애가 그래서 애수예요. 얘는 때도 되고 면서도 되고 때문에도 되고 뭐뭐처럼도 되니까 어지간한 접속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분사구문을 절로 바꿀 때 접속사를 통상 as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항상 네 도움에 감사하고요. As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으로선 이상하잖아. 일단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면서 때 때문에 듯이 같이인데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여기선 제일 무난하겠네요. 뭐뭐처럼. 네가 아시다시피 Our service is now available through an app. 우리의 서비스는 얘가 동사고 이만큼 주격 보호 덩어리가 되겠네요. 이제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아시죠? through an app. 우리의 서비스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4번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switch to an online membership of Tour Tide magazine. 그럼 이거 보통 일형식 도치문이라고 배웠나요 혹시? There is a pen. 일단 문장. 펜이 있습니다. There의 품사는 부사예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고 얘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죠. 이만큼이 주어. 그래서 has been은 이어왔다 현재 완료니까 has never been은 결코 이었던 적이 없다. A better time, 더 좋은 시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time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할 시간으로 해석하죠. switch, 전환하다, 바꾸다예요. to an online membership, 온라인 멤버십, 그냥 회원권이라고 할까요? 온라인 회원 혹은 온라인 멤버십으로 전환하는 더 좋은 시간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란 얘기네. of tour guide magazine. 여기 이렇게 글씨가 우리 지문에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 이탈릭체라고 해요. 통상 뭔가의 이름입니다. 그럼 투어 타이드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온라인 회원권으로 전환하시기에 이보다 좋은 시간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전환해 주세요. 전환하세요. 되게 좋아요. 라는 얘기네요.
At a 50% discount of your current print subscreen. 이만큼 전면구가 되겠네요. 그럼 50%의 discount, 할인이죠. 보통 DC라고 콩글리시로 부르잖아요. 50% 할인된 가격이에요. off는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분리나 이탈을 의미해요.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current, 현재의죠. 얘는 우리가 요놈은 형용사로 쓰이면 현재의 정도로 해석하고, 얘가 명사일 땐 뭐라고 해석해요? 뭐라고요? 맞은 것 같은데. 흐름, 조류, 물살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보통 ocean current라고 하면 바다의 흐름이니까 그게 해류나 조류를 의미해요. 그럼 이제 print는요. 말 그대로 프린트야, 출력물이야, 인쇄물, 책자처럼 나오는 거겠지. subscription, 여러분들은 꽤 당신들 세대는 익숙한 표현 아니에요? subscribe 뭐죠? 네. 맞아. 저들 같이 선대결절 걸렸냐? 그죠? 구독하다. 얘가 구독하다. 그럼 subscription은 눈치상 TION 붙으면 명사 되죠. 요거 달리면 명사니까 얘는 구독이 되겠네요. 요 놈은. 그럼 인쇄물의 구독이야.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 집에 신문 보세요. 저도 신문을 언제 본지 모르겠는데 신문이라는 물건을 본 적은 있어요? 보통 고기 꺼먹을 때 바닥에 깔잖아요. 기름 튀지 말라고. 그죠? 보통 이제 신문이 구독의 형태거든. 한 달씩 월 요금을 내면 한 달치의 신문을 매일매일 보내주는 거. 근데 보통 잡지는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잡지라면 매주 집으로 보내줄 거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매월 보낼 겁니다. 그게 프린트, 인쇄물을 구독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당신이 잡지 책을 구독하는 그 가격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나가요? 50%가 떨어져 나간 금액으로 정도의 의미입니다. You can access a full year of online reading. 당신은 접근할 수 있어요. 동사네요. full year of는 full year은 1년을 온전히 통째로 쓰는 거죠. 그럼 양 1년간의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 1년 내내 동안에 뭐를 할 수 있어? 온라인에 뭐랄까요? 읽기니까 온라인 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6번. Get new issues and daily web pieces at tourtide.com. 예? 그럼 명령문이네요. 동사, 그리고 동사, and 동사예요. 그러니까 명령문 하나, 명령문 둘, 명령문 셋이 되겠네요. 첫 번째부터 가보면 get new issues, 최근에 새로운 이슈죠. 최근의 이슈와 얘를 이만큼이 목적어 덩어리예요. 새로운 이슈와 daily,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웹 pieces, 웹은 온라인 생각하시면 되죠. 통상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하는 걸 웹페이지라고 하니까. 그럼 웹으로 된 조각들, 그럼 기사 정도가 되겠네요. 잡지니까. 웹 기사와 새로운 이슈들을 획득하세요. 우리 홈페이지에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read or listen to Tour Tide Magazine. 그럼 읽거나 들어보세요. 그럼 온라인 서비스가 되니까 뭐 읽어주는 서비스도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잡지를 읽으시거나 들어보세요. via라고 읽으셔도 되고 via라고 읽으셔도 돼요. 맘대로 읽으시고. 얘는 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 혹은 경유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through예요.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거쳐서. 아니면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by도 있죠. 무엇에 의해서 뭐뭐를 가지고. 그럼 우리 앱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세요가 되겠고요. 세 번째, get our members only newsletter. 그럼 우리의 멤버십의 뉴스레터가 뭔지는 아시죠? 소식지라고 통상 우리는 번역해요. 그럼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소식지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7번 You'll also gain access to our edited selections of the best articles. 당신은 한편으로는 gain access to 직역하면 gain은 얻다 획득하다죠. access는 접근이에요. 그럼 접근을 획득하다가 되겠고 얘는 access는 얘가 전치사 죄송합니다. 동사든 명사든 간에 짝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동사나 명사는 특이하게 짝꿍을 지어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둘이 세트예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ccess의 짝꿍은 to고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이건 어디 어디에 대한 접근 어디 어디에로의 접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만큼은 통상 뭐라고 해석하냐면 gain access to는 어디 어디로에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로 접근하다라고 해석해 봅시다. 그럼 당신은 어디 어디에 접근, 어디 어디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접근할 거냐면 뭐 읽을 때는 to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editor selection, 에디터는 편집자죠. 요거. 그럼 편집자의 selection, 선택의 목록에 대한 접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 땡땡 픽, 누구누구 픽 이란 말 하죠. 그게 통상 영어로 영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selection 정도가 됩니다. 좀 공식적인 표현으로. 그럼 편집자 픽에 대한 접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편집자들이 뭐 중에서 고른 거냐면 best articles, 최고의 기사들 중에서 편집자들이 고른 것들. 이런 것도 당신은 보실 수 있어요. Join today, 오늘을 즐기세요. 그리고 yours, 당신의니까 통상 우리가 의미로 from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보통 편지의 말미에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이름을 적는데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sincerely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진정성이 있는 진심 어린. 그래서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의미예요. 요놈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Yours나 sincerely. 그리고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19번으로. 와, 진짜 짧다. 고3 지문 수업하다 얘를 보니까 되게 인간적이고 좋네요. 여기도 많이 비어있고. 너네도 어차피 한 2살만 더 먹으면 금방 고통받을 거예요. 고3이 될 것 같아. 고3이 내가 될라나? 이런 느낌 있죠? 너네 근데 생각보다 그거 아세요? 나이 되게 빨리 먹어요. 근데 중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느낌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원래 하다 보니까, 중2 됐네? 그죠? 그런가? 중2 때는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또 겪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지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중2는 사이언스, 그죠? 중2는 과학이거든요. 진짜 제가 이 학원은 뭐 중등부랑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는데,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이렇게 그, 막, 지랄 연병을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복도를 막, 와! 하고 뛰어다니다가 좀 이따 울고, 여자애들. 남자애들 막 싸우고, 지랄 발광을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물어봐요, 중등부 쌤한테. 쟤네 중2죠, 그래서. 또 걔네들이 중3이 되면 귀신같이 사람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2가 또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얌전하게 보내셨겠죠? 그러다가, 근데 아무튼 중2 금방 지나갔고, 중3 하다 보니까, 시험을 좀 빨리 보죠, 중3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러고, 얼레벌레 하고 놀다 보면 금방 고2 되거든요? 고2 돼도 지금하고 같은 상태야, 별로. 딱히 막 마음가짐 바뀌지 않아. 그 상태로, 하다 고3이 돼 있어요. 뭐지? 그러고 애들이 말해요. 지금 좆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 고3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이 미친 자야 내가. 너 1학년 때부터 맨날 한 얘기 아니냐. 정신 좀 빨리 차리라고. 금방 고3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소리죠. 무슨 말이나 하는 거죠? 뻘쭘하니까. 얘네들도 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나도 너네가 익숙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라 되게 낯가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했나요? 첫 시간에? 저 나 진짜 많이 가린다. 나 진짜 많이 가려요.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꿈벅꿈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 얘네 나 존나 싫어하나? 어떡하지? 망한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 변화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막 말을 했는데 뭘 물어보면 이 새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러고 있으면 진짜 개뻘쭘하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1번 As I walk from the mailbox as 많이 나오죠?
여기서 뭔 말일까? 뒤에 맥락을 조금 보고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는 걸었어요. From the mailbox. 메일박스는 뭐죠? 우리말로 바꿔봐요. 메일은 편지죠. 편지보다 조금 똑똑한 말 있잖아. 그쵸? 우편. 박스는 박스. 우편 박스 이상하잖아요. 보통 그죠? 우편함, 편지함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편지함 본 적 있어요? 근데 너네 집에 다 있잖아. 아파트 1층 가면 뭐 있냐? 우편함.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우편함은 그런 건데 얘네들은 통상 대도시에 사는 부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주택에 살잖아요. 특히 미국인들이라면. 근데 유럽은 이제 뭐 임금 밀도가 높은 나라 아파트도 많더만은. 아무튼 미국 애들은 통상 주택이라서 보통 집이 이렇게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집을 여기다가 지었다고 쳐요. 그럼 이게 집이고 보통 이렇게 집이 한 이만큼 있으면 보통 여기 차고가 있고 여기는 주로 잔디밭이에요. 그리고 잔디를 뚫고 차가 지나가는 요 조그마한 소로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 잔디는 얼마나 할까? 한 이 강의실 정도만 하거나 이 강의실 한 2배 정도 되겠다. 이 강의실 2배 정도 되는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담은 그냥 약간 넘어오면 죽인다는 느낌이 담이 아니라 이게 내 땅이에요 하는 표식 같은 느낌으로 한 무릎 정도 낮으면 높아봤자 허리춤 정도 되는 담이 이렇게 서져 있고 그럼 딱 드라이브웨이나 사람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 여기 편지함을 이렇게 놔요. 그래야 이제 우체부들이 내 집 안에까지 안 들어오고 똥 놓고 가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메어박스라고 부르는데 TV에서 영화에서 본 적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내가 걸었어요. S의 의미는 이거 읽어보고 합쳐봅시다. My heart was beating rapidly. 내 심장은 was beating 과거 진행형이네요. 뛰고 있었다. 어떻게요? Rapidly. Rapid는 무슨 말이에요? 빠르게. 잘한다. 얘가 형용사로 빠른이고 rapidly는 빠르게죠. 부사니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러면 우편함에서부터 걸어왔기 때문에 심장 뛰는 건 이상하잖아. 그냥 무난한 건 뭐예요? 뭐뭐하면서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S는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 하며 정도가 되겠네요. 우편함에서부터 걸어오면서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in my hands 내 손 안에 I held the letter from the university I had applied to 나는 들고 있었어요. letter 편지를요. 목적어네요. 편지인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대학에서부터 왔네요. 그리고 I had applied to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that 혹은 which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절. apply는 여기선 어떤 의미예요? 얘도 뜻이 조금 여러 개가 있는 동사인데 apply 뭔 뜻이에요? 아는 거? 적용하다 잘한다. 동사로 그냥 영어로 쓸게요. 적용하다. 또 여기서는 내가 적용한 대학교는 이상하잖아. 내가 그렇죠. 지원하다. 그리고 적용하다에서 조금 의미를 변화시키면 뭐 활용하다, 응용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바르다. 주로 이렇게 얇게 펴바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 화장품 바르는 걸 apply cosmetics라고 해요. 화장품을 뭔가를 바르다. 근데 물론 이건 되게 얇게 바르는 건데 화장품은 얇게 안 바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이걸 벗겨내고 나면 마스크 벗는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제 실화인데요. 제 친구가 결혼을 좀 빨리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한 반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되게 젊은 나이에. 근데 심지어 학교 다닐 때 결혼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진짜 하는 말인데 신혼여행을 갔대요. 근데 이제 갔으니까 뭐 이렇게 좀 멋있는 이렇게 술 같은 것도 먹고 했을 거 아니야 호텔에서. 그래서 이제 막 술을 먹고 자기는 돌려갖고 자자 이제 자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와이프가 자꾸 세수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뭐하냐 빨리 이렇게 세수하고 자야 되지 않냐 했더니 끝까지 안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진짜로 거의 모르는 분이 있더래. 근데 나도 그분을 이제 결혼정에 보통 앞풀이라고 하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뭔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화장을 되게 잘하는 분이었나 봐. 그래서
눈도 되게 크고 되게 수려하게 예쁘게 생기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장을 안 벗겨놓으니까 눈이 이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만한 눈을 어떻게 그리고 뭘 해갖고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난 눈이 크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야, 네 와이프 왜 눈 크지 않냐? 했더니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대요. 눈이 되게 작더래.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개소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활용하다, 응용하다에서 조금 형태가 바뀌면 얘의 명사형 중에 하나예요. applicant. 이게 뭐죠? ant가 붙으면 보통 사람이나 뭐뭐 하는 물건이에요. 사람, 사물이거든요.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물건. applicant는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지원자예요. 그리고 얘 통상적인 명사형은 이겁니다. application. 뭐죠? 앱이요. 우리가 통상 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뭐 어플 혹은 앱이라고 부르는 거. 그럼 application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적용하다의 명사형이면 뭐 적용도 되고요. 지원도 되고요. 바르다를 명사로 바꾸면 보통 도포라고 해요. 얇게 펴바르는 거. 도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앱도 되는 거죠. 보통 이게 왜 앱이 되냐면 이런 의미예요. 응용 프로그램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쓰이는 앱 거리는 게 원래 이런 의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pply가 응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application, 뭔가를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I had applied to 내가 지원했어요. 어디에죠? 요거 중학교 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이렇게 없어야 되죠.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절의 형태입니다. 3번 I thought my grades were good enough to cross the line. 나는 생각했어요. 주어 동사 뒤에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접속사 대 생략되어 있겠네. 목적어 절이라고 생각한 거야. My grades, 내 성적이요. were good, 좋았고요. enough,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하죠? 요거 enough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충분히 라고 해석하죠. 그럼 cross는 건너는 거고요. cross the line, 선을 건너기에 충분히 좋았다예요. 뭐가? 내 성적은 충분히 좋았어. 뭐 할 만큼? 선을 건널 만큼. 일단 선을 건넌 만큼이 뭔 말일까 생각해보면서 And my application letter was well written. 그리고 나의 아까 application 지원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지원 편지니까 합치자 지원서네요. 내 지원서는 well written, 잘 쓰여진 지원서였어.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로 나 성적 괜찮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할 만큼이요? 선을 넘을 만큼 커트라인보다 위로 갈 만큼이라는 의미가 되겠네. 내 성적은 충분히 합격선을 넘어서 있었고 내 지원서도 잘 쓰여 있었어. But was it enough? 하지만 이게 충분할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대학교에서 뭔지 모를 통지서를 받아들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교든 회사든 떨어진 새끼한테 남거 돈 보내요. 종이 낭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수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6개 학교에 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전국에 수험생이 40만 명이 있으면 수시 원서는 어지간한 경우에는 240만 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 학교에서 어떤 한 학교에서도 수시 원서가 못해도 수십만 장이 들어올 거라면 한 10만 장은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다 보낼 거예요, 편지? 안 보내요, 보통.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회사 같은데 이제 그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옛날에 회사 그냥 다니다 때려쳤는데 안 맞아가지고 근데 회사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뭐 합격자 발표는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간절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선. 합격자 통보는 일주일 내로 나갑니다. 이러놓고 안 알려줘요. 한 일주일이 지나도. 그러면 같이 스터디했던 사람들 단톡방 같은데 물어봐요.
혹시 붙으신 분 연락 왔나요? 그럼 3일 전에 왔는데요. 떨어졌다고 말이라도 좀 해주지. 문제 하나 보내면 되는데 안 알려줘요. 그래서 회사고 합격이고 떨어진 새끼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편지를 받았다는 건 아마 얜 붙은 걸 거예요. 자, 갑시다. 4번. I hadn't slept a wink for days. 그리고 나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A wink 혹시 별표일까요? 없네요.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A wink.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윙크는 뭘까? 윙크는 윙크죠. 그럼 나는 for days 수일간 잠을 어떻게 안 잔 거예요? 윙크도 하지 않으면서 안 잔 거예요. 그럼 뭐야? 윙크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는 잠시죠. 그만큼도 잠을 못 잤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as I carefully tore into the paper of the envelope, as는 자주 나오네요, 오늘. as의 의미는 뭐뭐 하면서 뭐 할 때, 해서 등등의 의미였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tore는 무슨 말이죠? 과거형이에요. 원형은 뭐죠? 그죠? 요거 얘하고 스펠링이 똑같죠? tear, torn인데요. 얘를 tear이라고 읽으시면 눈물이 되고요. 얘는 동사일 때는 tear라고 읽으세요. tear. 발음표를 써드려도 지금 못 읽으니까. 동사의 tear은 tear입니다. tear, torn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발음 같은 거를 이렇게 틀리기 쉬운 발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발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발생하는 제일 큰 문제는 독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듣기 할 때 안 들려요. 너네가 아는 단어가 안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뭐 정확한 발음이보다는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ur의 원형은 tear이에요. 그럼 내가 조심스럽게 요거 할 때네요. into the paper 종이를 tear 찢을 때 뜻을 안 적어드렸네요. tear, torn 찢다죠, 찢다. 그럼 내가 조심스럽게 뜯을 때 그리고 무슨 종이? of the envelope. envelope는 봉투예요. 도상 편지 봉투. 편지 봉투 속에 종이를 내가 찢어야 읽을 테니까요. 찢으면서 the letter slowly emerged with the opening phrase. 글자가 천천히 emerge는 무슨 말입니까? 요거 등장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나다, 등장하다, 발생하다. 그러면 내가 살금살금 조심조심 뜯으면서 이제 글자가 천천히 등장했어요. With the opening phrase, 뭐와 함께 말 그대로 오프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시작되는 도입부의 첫 phrase는 후예요. 어구 혹은 구. 그럼 도입부의 어구와 함께 서서히 글자가 등장했습니다. It is our great pleasure. 여기는 아마 요 뒤에는 투부정사 어쩌고저쩌고가 있거나 아니면 대절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통상 가주어로 쓰이는 애니까. 투부정사 하게 되어서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대절이라고 말씀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봐도 왜 합격임을 알 수 있냐면 탈락이면 뭐라고 썼을까요? 그쵸? 아니면 It is really sorry 투부정사 뭐뭐 말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regret이나 sorry 같은 표현이 있지 않고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면 좋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I shouted with joy. 나는 소리쳤어요. 뭐와 함께? 즐거움과 함께니까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아멘. 내가 들어갔어. 내가 합격했어.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as I held the letter, 내가 편지를 뭐가 좋을까요? 들고 있으면서일까요? 뒤에 읽어보고 합칩시다. as의 의미는 I began to make a fantasy about my college life in a faraway city. 나는 시작했어요. 투부정사 하는 것을 이고요. begin은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목적으로 취했을 때 의미 차이가 별로 없는 애예요. 그럼 I began to make나 I began making 둘 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만들기 시작했어. A fantasy. 판타지는 통상, 공상, 상상 정도죠. 공상이나 환상.
이건 공상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에 대해서? 내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는 far away 두 개 합친 겁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의 나의 대학 생활에 대한 상상, 공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20번으로 1번 가볼게요. Having a messy room can add up to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가 동사죠. 조동사부터 있으면 통상예가 본동사죠. 그럼 요만큼이 주어일 거예요. 동명사 주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지는 것 messy room. messy는 어지러운 지저분한 난장판인 이런 뜻이죠. 그럼 난장판인 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네요. 저군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청소와 빨래요.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빨래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양말 개기요. 진짜 킹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자주 혹시 보신다면 아실 건데 전 무조건 똑같은 양말만 한 20개를 사요. 그러면 양말 짱 맞출 필요가 없어요. 짱 좋아요. 저 이제 뭐랄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가 저 새끼는 양말을 안 갈아 신나? 아니라 똑같은 양말에 미친놈이라서 똑같은 것만 20개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보통 이렇게 같은 양말 한 20개를 사서 이제 맨날 신거든요. 그럼 단점이 뭐냐면 양말을 전부 다 같은 시기에 신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양말이 같은 시기에 빵꾸가 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양말을 신었다가 빵꾸가 나요. 그래서 에이씨 하고 버려요. 화요일 날 또 빵꾸가 나요. 그래서 이제 요즘 얻은 교훈은 아 양말이 하나가 빵꾸가 나면 그 양말을 다 버리면 되겠구나. 네 아무튼 쉬었다 합시다. 진실이었어. 내가 먼저 알려줬어. 나는 원하고 일어나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러다가 좀 다시 생활에 잠깐만 생활 내가 어떤 관계를 그냥 발견한 걸 진짜 정말 위협적인 내가 뭐 이런데 알지가 있어. 무서운 거? 어떻게 틀리는 거? 배우 그런데 안 돼요. 남자들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 음, 음. 로리코가 대박이네. 지금 벌써 인간 주민이 있으면서 아까 아까 인간 그냥 그렇죠. 신나다네. 어제 제가 그 하고 3시?
우리는 이게 너무 깜빡해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가 나왔어 할 거를 서로 떠들니까 지금 게 나와서 얘를 얼마나 싶어요. 때문에 그들 한 5일씩 안 남았으니까 30일 간 그런 그래서 하루 좀 가고요. 그러면 아무 괜찮아. 나는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성실하다고 싶은 거. 그런 말로 언니 뭐라 하지 않아? 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좀 새로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는 눈에 보이는 나는 이미지 잘 그런 진짜 노래를 듣고 볼수 내일은 뭔가 알려줄 거야. 왜? 가는 거 알아? 왜 알지? 무슨 일? 진짜 안 잡았어. 날 모르고 거. 그래? 아까 무슨 나 그때 틀리는데 맞아. 요즘 내가 그때 얼마나 살았어. 그때 내가 얼마나 내가 사경하고 난 처음 오셔가 그때 그럴까요? 그분을 자꾸 사양을 했는데 그리고 되게 나왔어. 처음에는 내가 나도 좋아해. 근데 중일 때 이거 떨어질 때 그 정신 엄마도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 아파. 엄마 나는 나를 인간이나 그랬는데 난 무슨 나왔어? 왜나 오늘은 조용하네. 근데 이렇게 쉽지 않아. 이번에는 외국에서 가니까 얘가 그래서 말해.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너무 싫어. 좋은 데 만나. 사실 그래서 어쩌 와, 나는 진짜 지금 순리하네.
어디 안 돼? 제가 완전 하고 나 정말에 지금 무죠. 그때는 아빠 그냥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이해가 막 저도 정말 제대로 그려고 어머니 앞서 그랬지 자식과 뭔가 달리 어떻게 뭐야 그리지 우리가 근데 이제 터들어서 정말 너무 미소 여기밖에 안 했어. 근데 뭐지? 그 눈에 정말 뭐야 뭐지? 뭐야 근데 그 얼굴 이거는 이런 누가 누가 아, 무슨 근데 근데 키가 크고 그냥 애들의 그런 잘못이 그냥 잘 우리 학교지 아니면 그냥 완전 제가 뭐 씨, 교무실에 신발 갈아 신으러 갔다가 프린터가 뭐 이상하다 그래갖고 프린터 고치고 그냥 온대요. 제길, 제길. 존나 불편하다. 자, 봅시다. 그러면 having a messy room. 저 새끼처럼 방에 들어온 새끼. 는 can add up to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 add up 하면요. 쌓다죠. 그러면 뒤에 전치사 to가 붙으면요. 여기 목적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어에 이것을 더한다가 되거든요. 근데 목적어는 상투적으로 생략이 되고 이게 마치 한 단어처럼 이렇게 쓰여요. add up to 하면요. 무엇을 더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생략된 목적어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기본적인 상태에다가 이걸 더한다. 죽었다. 더버려. 그럼 갑시다. negative 부정적인이죠. feelings 부정적 감정과 destructive thinking. destructive의 반대말은 뭘까요? 오, structive 앞에 뭐 붙여요. 건설하다 짓다. 그렇죠. construct. 그래서 constructive는 통상 발전적인이라고 해석하거든요. 발전적 혹은 건설적인. 그럼 destruct는 파괴하다예요. 그럼 얘는 직역하면 파괴적인일 거고 파괴적인이라는 건 부정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negative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부정적 감정과 파괴적 사고니까 부정적 사고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방이 깨끗하면? 그건 충분히 긍정적인데. 2번. Psychologists say that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Having a disorderly room 까지 주어니까 요만큼 주어 덩어리 같이 묶어 놓을게요.
having 가지는 것 아까랑 똑같아요. disorderly에서 order가 무슨 말일까요? 순서 오케이 맞아요. 또 더 쉬운 말 있죠. 오케이 명령하다 명사를 쓸 거니까 명령도 있고요. 순서에서 비슷해요. 얘는 규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규칙이나 질서. 여기선 요 의미로 볼 겁니다. 그럼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돼요? 부사. 이제 통상 ly 붙으면 부사야. 근데 friend는 명사죠. friend에 ly를 붙여서 friendly 뭔 말이죠? 친근한이죠. 품사가 뭐가 돼요?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럼 order의 의미가 규칙 질서였어요. orderly는 무슨 말일까? 규칙이 있는. 그렇죠. 규칙적인 질서 있는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this를 붙입시다. disorderly는 무슨 말일까요? 안 규칙 있는, 안 질서 있는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불규칙적.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걸로 갑시다. 무질서한. 그래서 규칙 질서에 ly가 붙어서 규칙적인 질서 있는, this가 붙으면 무질서한. 그럼 결국은 disorderly한 room을 가진다는 건 방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무질서한 방이라는 말이 되겠네. 그럼 무질서한 방을 가진다는 것 이게 주어고요. can indicate는 나타내다 지칭하다 그렇죠. 나타내다 지칭하다 보여주다 보여줄 수 있어요. disorganized mental state 이것을 보여줄 수 있대요. organize는 또 비슷하겠다. organize는 무슨 말이에요? 조직화하다 그렇죠. 구성하다. 그럼 disorganized는 무슨 말일까요? 조직화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이 예쁘지 않은 거야. disorganized는 과거분사예요. 얘도 결국은 무질서한 이런 의미가 돼요. 질서 정연하지 못한 mental state, 정신적인 상태. 이 글쓴 새끼가 저를 장애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새끼야. 봅시다. 3번. One of the professional tidying experts say that one of 복수명사는 뭐라고 해석하죠? one of the 복수명사는 그렇죠. 해석은 뭐뭐들 중 하나라고 해석하죠. 그러면 얘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봐봐. 내 친구들 중에 한 새끼는 병신이다. 병신 몇 명?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수예요.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 뒤에 동사의 단수, 복수 동사 어떤 거 써야 되게요?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공이 굉장히 자주 나온 주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야. 얘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자는 거지. 주어의 본체는 one이라는 거예요. 한 놈이라는 얘기야. 근데 주의하실 게 함정파기가 되게 좋아요. 왜? 여기 복수명사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래서 함정을 넣기가 되게 좋아요. expert가 보이니까 say이라고 적어놓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professional 전문적으로 tidying expert. tidy가 무슨 말일까요? 정돈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정돈하다, 정리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tidy가 형용사로 쓰이면 깔끔한, 잘 정돈된, 얌전한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럼 이건 뭐 하는 전문가들이야? 정리 전문가겠네요. 정리 혹은 정돈 전문가. 뭐 청소 전문가 그런 분들이 있죠. 사실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긴 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제가 사는 집에 부르면 얼마 달라고 할지. 보통 막 근데 되게 금방 하신대요. 그 한 이렇게 뭐 한 4인 가족이 사는 방 한 3개짜리 아파트 이런 것도 한 3시간, 4시간이면 해주고 끝난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한 3분, 4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심지어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렇게 조언도 해준대요. 너는 지금 여기다 이걸 쳐박았는데 여기를 이거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겨도 좋을 거다라고 하고 공사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 옷장이 여기 있는데 옷장을 일로 옮기고 침대가 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뭐 이런 말들 조언도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사방천지에 널브러져 있는 물건을
진짜 귀신같이 딱 정리해준다고 합니다. 저처럼 더럽게 가는 제 친구 새끼가 있는데, 신혼집에 산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집이 거지굴이 돼가지고, 와이프랑 이렇게 상의해서 이거 불러보자, 이거 불렀는데, 되게 새 집 만들어줬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안 치워주는 거 아닐까요? 너 새끼는 갱생이 불가하다, 이러고. 아무튼 그럼 이 전문가들 중에 한 명이 대절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합니다네요. 쭉 목적어 덩어리예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죠. 얘는 항상 생략 가능하고요. The moment you start cleaning the room, you also start changing your life and gaining new perspective. 이렇게 말한대요. 여기까지가 목적어 내용이에요. 이만큼을 말했다. 그럼 the moment는요. 어떻게 해볼까요? 얘는 moment는 time하고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관계부사 중에 time 뒤에 쓰이는 관계부사는 뭐죠? 뭐 이런 거 있잖아. reason why, place where. time 뒤에 뭐예요? when이요. 아시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는 when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부사하고 선행사에서 전형적인 관계부사, 선행사 뒤에 오는 전형적인 관계부사, 충분히 예측 가능한 관계부사는 생략 가능해요. 그럼 the moment you start는 네가 시작하는 순간에 정도가 돼요. 당신이 시작하는 순간에. 원래 moment는 명사인데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부사가 되거든요. 근데 상투적으로 time이나 moment는 그 자체로 부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the moment만 쓰여 있지만 뭐뭐 하는 순간에 라고 해석할 거예요.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네가 방을 청소하는 걸 시작하는 순간에고요. 그냥 귀찮으니까 오른쪽에 적어 놓을게요. 우리 본문에는 start cleaning 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까 begin 하고 똑같아요. start, begin은요.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둘 다 아무거나 목적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들어놓고 기억해보세요. 머리 기억력 좋은 분들은 머리에 남을 거예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은 한국말 뜻으로 이런 거야. 시작, 계속, 그 다음에 호불호예요. 그래서 시작, start, begin 하고 계속 continue 하고 호불호, like, hate 이런 표현들 있죠. prefer, 선호하다, 투부정사 아이디 다 돼요. 그래서 시작, 계속, 호불호에 관련된 동사는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상관없다예요. 왜 알아두면 좋냐면 우리가 내신 시험 볼 때 본문을 외울 거잖아. 외울 때 나는 the moment you start cleaning 이라고 외웠거든. 근데 본문에 이 지문을 그대로 통째로 던져주고 틀린 부분을 네가 알아서 찾아서 고쳐보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꽤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는 start cleaning을 외웠는데 start to clean 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그냥 외우기만 한 친구는 이거 틀렸어라고 고치고 네가 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당신이 방을 치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You also start changing your life and gaining new perspective. 당신은 한편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 목적어 동명사 and 두 번째 목적어 이거랑 이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Changing your life, 너의 삶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고 Gaining, 얻어요.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도 시작하게 되는 거다. 방 치우는 게 되게 의미부여가 크군요. 전 글렀어요.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관점은 안 얻어도 돼요. 못 치웁니다, 저는. 똑같은 집에 되게 오래 살면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변명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똑같은 집에 한 30년 살겠는데 집이 깨끗하긴 해요. 나 새끼는 뭐가 문제죠? When you clean your surroundings, 당신이 치울 때예요. surroundings는 뭐죠? 그렇죠, 환경. 그럼 네가 네 주위 환경을 청소할 때 positive and good atmosphere follows. 긍정적이고 좋은 atmosphere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대기, 그쵸? 대기, 공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분위기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 공기가 쎄한데? 그죠? 그때 쎄함은 뭐야?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라는 말도 되고요. 기분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제 공기가 차가워. 제 주변에. 그럼 제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좋은 분위기나 좋은 기분도 따라오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You can do more things efficiently and neatly. 너는 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까지 읽고 한번 끊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되겠네요. 부사 앞에서. efficient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잘한다. 얘는 효율적인. 얘랑 비스무리하게 생겨서 거의 의미도 비슷한 거. 효과적인은 뭐죠? 오케이. 그래서 effective는 효과적인. 어차피 얘네 둘은 거의 구분이 어려워요. 효율적인 거나 효과적인 거나. 근데 뭐 엄밀히는 여러분 효율적과 효과적은 뭐가 다른지 알아요? 내가 550시간을 공부해가지고 영어 점수가 2점 오르잖아요. 효과적인 거예요.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가 달성되기만 하면 돼요. 그게 효과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한 500억을 들여가지고 몸이 조금 좋아졌어요. 효과는 있다고 말하잖아. 그죠? 효과는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효과성이라는 건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가성비를 따지지 않아요. 효과는 말 그대로 효과만 보면 되거든. 근데 효율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야. 600시간 들여가지고 영어 점수 2점 올랐어. 영어 때려쳐 병신아. 이게 맞죠? 그죠? 그 시간에 수학이랑 국어를 해야지. 그게 효율이고 효과는 엄밀히 다른 거지만 우리도 보통 효과적이란 말과 효율적이란 말을 많이 섞어 써요. 영어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neatly에서 neat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이런 거 neat? 그 니트는 스펠링이 달라요. KNIT예요. 이런 니트는 심지어 영어입니다. 우리가 니트라고 부르는 거. 니트는요. 단정한, 깔끔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구어나 회화에서는요. good하고 되게 nice나 good 같은 의미로 쓰여요. 야, 나 옷 샀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이뻐. That's pretty. That's nice 할 수도 있지만 that's neat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가 일을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야. So, clean up your closets, organize your drawers, and arrange your things first. 명령문 나열했네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and 세 번째 동사. 동사 병렬 구조의 형태죠. closet 옷장이죠. 네 옷장 좀 치워라. 난 옷장을 안 치워도 돼요. 전 옷장에 옷을 잘 안 넣어요. 옷장에 옷을 넣어요. 옷장 문을 열고 꺼내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은 전 집에 이렇게 행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옷걸이 쭉 걸어놓는 거. 그 이렇게 세워놓는 두 줄짜리 행거가 두 개가 있어요. 옷을 다 거기 던져요, 이렇게. 행거를. 근데 나름 룰이 있어요, 이렇게. 행거가 2단봉이어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두 줄짜리가.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평행봉처럼. 그러면 전 보통 옷을 여기 던져놔. 그러면, 무슨 옷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한 겹 다 깔았는데, 어떡하지, 그럼. 중간에 던져놔요. 그럼 여기까지 옷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포기하고 이제 여기 옷걸이에 걸어요. 그래서 전 심지어 옷장이 있지만 옷장을 쓰지 않아서 이 새끼가 날 정신병자라고 욕하고 아무리 있어도 난 옷장을 치울 필요는 없어요. 옷장 깨끗해요. 옷장에 뭐가 안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organize your drawers 눈치챘겠지만 내가 이겼다 이 새끼야. drawer 뭐죠? 서랍장. 그쵸? 근데 서랍장이 왜 drawer일까요? 그렇죠. 잡아당기다예요. draw. 뽑다, 당기다. 그럼 서랍장도 organize 아까 본 거네요. disorganized에서 organize는 조직화하다, 구성하다. 여기선 서랍장을 잘 조직화하는 건 좀 어색하니까 뭐예요? 정리하는 거겠죠? 내가 이겼다. 서랍장도 비어 있습니다. 제 서랍장에는 저 수건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개해서. Arrange your things first. 졌다. 이건 못해요. Arrange는 무슨 말이죠? 잘한다. 얘 뜻 많아요. 준비하다 맞고요. 또 배치, 배열, 나열하다 이런 말도 돼요. 그래서 준비하다, 마련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배치하고 배열하고 나열하래. 네 물건을 배치, 배열해. 결국은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도 정리하다라는 글씨를 좀 손으로 써야지 발로 쓰면 안 되죠. 여기서도 정리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물건을 정리해라. 좋습니다. 할 수 없어요. Then 그러고 나서 peace of mind will follow. then의 품사는 뭐죠? 뜻이 뭐예요? then. 그래서
그때. 그죠? 그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돼요. 얘 품사는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만큼은 병렬 구조로 이어진 동사, 동사, and 동사의 형태예요. 그럼 어쨌건 여기도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 있는 거고 여기도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절과 여기 뒤에 있는 이 절은 원래 뭐가 이어주고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이어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부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근데 관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글쓰기에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요 콤마 플러스 then은요 and then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쓰이기도 한다라고 적어놓읍시다. 근데 이제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격식 있는 글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쓰는 게 좋아요. 콤마 뒤에 then이 찍혀 있으면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셈 쳐준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콤마는 원칙적으로 항상 얘는 구두점이라고 불러요. 문장 보호에 불과하고 얜 절대로 접속사가 될 수 없어요. 뭐 어쨌건 쓰여 있으니 해석은 해봅시다. Peace of mind. 마음의 peace니까 평화죠. will follow. 마음의 평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1번. 어렵다. 몇 분까지죠? 수업이? 3시 40분인가요? 그죠? 네. 20분이면 넉넉하네. 볼게요. 1번. The soil of a farm field is forced to be the perfect environment for monocultural growth. soil 무슨 말이죠? 오케이, 흙. 똑똑하게 써보자. 토양이라고 하죠, 보통. 흙이에요, 흙. farm, field. farm 농장이고요. field 마당이죠. 그러면 농장의 땅에 있는 토양이 얘가 주어네요. is forced to be forced 투부정사는 이건 마치 그냥 구동사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 하도록 강요받다죠. 혹은 강제당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얘는 수동문의 형태인데 사실 force는 목적어 투부정사의 형태가 원래 오는 오형식 문장이에요. 여기가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목적어였던 애가 앞으로 가고 be forced 투부정사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is forced 투부정사, be forced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도록 강요받다, 강제당하다예요. 그럼 뭐 하도록 강요받는데요? be the perfect environment, 완벽한 환경이 될 것을 강요받아요. for monoculture growth에서 별표에 있으려나요? 1학년 지문이니까 있네요. 여기서 culture는 무슨 말이냐면 agriculture에서 agriculture 무슨 말이죠? 농업이죠. 그래서 거기서 agri가요 땅이란 뜻이에요. culture이라는 게 우리가 문화라는 말도 있지만 기르다, 키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culture이. 그러니까 agriculture 하면 이건 땅에서 뭔가를 기르는 거야. 그게 뭐야? 농사죠.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aquaculture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뭐죠? 물. 그럼 물에서 키우는 건 뭐예요? 그죠. 양식을 보통 걸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culture는요, 이게 기르다, 재배하다 이런 뜻이고요. 기름 재배할 걸. 그래서 모노는 무슨 말이에요? 모놀로그가 무슨 말입니까? 모놀로그. 국어 시간에 안 배우나? 희곡 이런 거 할 때? 모놀로그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요? 복백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좋됐다 막 이런 거. 모노가 단일이에요. 숫자 1. 단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노컬처를 하나만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작물 재배 정도라고 보통 해석이 돼 있을 거예요. 아래 별표로 있을 겁니다. 뭐라고 돼 있다? 단일 작물 재배 혹은 단일 작물 경작이라고 보통 해석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키우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땅에서 그냥 딸기만 심어서 딸기만 키우고 뭐 벼만 심어서 벼농사만 짓고 이런 거 하기 위한 완벽한 환경일 것을 강요받는데요. 어떤 농장에 있는 토양들은요. 그리고 this is achieved by adding nutrients. 같이 봅시다. 이것은 is achieved 성취됩니다죠.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라고 보통 해석하시죠. 굳이 안 적을 거야. 안 적을게요. 아실 것 같으니까. By adding nutrients. 아이고, 어디 가냐. nutrient는 영양소, 영양분이죠. 영양분을 더함으로써 달성됩니다예요. In the form of는 무엇의 형태로 직역하시면 돼요. 그냥 요따 요렇게 적을게요. in을 적고 이렇게 in the form of는 직역해서 무엇의 형태로. 그럼 영양분을 더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영양분을 더할 거냐? fertilizer. 혹시 아시나요? 그쵸. 비료. 얘는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단어일걸요? fertile. 무슨 말이에요? 비옥한. 그쵸. 비옥한 게 뭐야? 뭔가를 땅에 영양분이 많아서 작물이 잘 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is를 더해요. fertilize. 그럼 is를 더하면 얘는 동사를 만드는 애거든요. 그럼 비옥하게 하다예요. 그럼 fertilizer 붙으면 비옥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땅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땅이 뭔가가 잘 자라고 영양분이 많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비료가 되겠죠. 그럼 이제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 fertilizer and water 이런 형태네요. 비료와 물의 형태로 영양분을 공급해요. by way of irrigation. 이거 irrigation이 사전에 보면 요딴 의미로 나올 거거든요. 관계. 그쵸? 관계가 뭐예요? 관계 용수 혹은 관계 사업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관계가 결국 뭐냐면 물 대기예요. 물을 끌어오는 것이란 뜻입니다. 내가 보통 논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벼농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뭐 논에 미꾸라지 같은 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내 논인데 사실 강이 한 이만큼 1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럼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야, 비가 안 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기를 이렇게 내는 거죠, 강에서 내 논까지. 요걸 관계라고 해요.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물을 대는 것, 이게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물을 대는데 물을 어떻게 대야 돼요? 관계에 의해서, 관계의 방식에 의해서 물도 되고 비료도 돼야 돼요. During the last 50 years, 요거 동안에네요. 지난 50년 동안에 engineers and crop scientists have helped farmers become 까지 보면 이만큼이 주어네요. 요 둘. engineer 통상 공학자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자라고 해도 돼요. engineering은 공학도 되고 기술도 돼요. 그러면 그냥 공학자라고 하자, 있어 보이게. 그럼 공학자들과 crop 무슨 말이죠? 작물이죠, 작물. 작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have helped. help는 오형식일 때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별로가 붙지 않아요. 그렇죠. 얘는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죠. 그럼 준사역 동사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이 자리에 뭐랑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투부정사랑 원형부정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목적어가 원형하는 것을 돕다. 혹은 투부정사하는 걸 돕다. 그럼 이 사람들은 농부들이 뭐 하는 걸 도왔어요? become efficient.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되겠네. 효율적으로 되는 걸 도왔어요. At supplying exactly the right amount of both. efficient at 어디에서 효율적이다요. 어디의 효율을 높이다. supplying 제공합니다. exactly 정확하게 right amount. 정확하게 올바른 양을 제공해요. of both. 둘 다의 정확한 양을 제공한대요. 그럼 둘 다가 가리키는 건 뭔데요? 뭐를 대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비료와 물이 되겠네요. 이 두 가지의 양을 아주 정확하게 공급하는 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world usage of fertilizer has tripled. 같이 봅시다. 주어 동사까지.
이만큼이 주어. usage는 사용이죠, 사용. 사용, 뭐 활용해도 괜찮고요. 그럼 전 세계에 이용량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use, 사용하다의 명사 버전이에요. 마치 동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비료의 사용 혹은 사용량은 has tripled. 눈치상 뭐겠어요? 트리플이니까 3배, 그렇죠?가 되었다. 1969년, since 1969 이후에 3배가 되었고요. And the global capacity for irrigation 이만큼이 주어겠네요. 여기가 동사니까. 전 세계적인 capacity 무슨 말이에요? 역량, 능력, 혹은 수용 능력, 수용량. 그래서 용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수용량이나 용량. 여러분들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죠? 혹시 그 스펙이 보조 배터리에 보면 쬐끄만한 글씨로 이렇게 스펙이 써 있잖아. 용량 얼마, 뭐 들어가는 전압 얼마, 나가는 전압 전류 얼마 이렇게. 그때 그 보통 이 capacity하고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capacity 뒤에 뭐 만 미리 암페어 이런 식으로. 얘가 용량이에요, 용량. 담을 수 있는 용량. 그래서 그 이제 콩글리시인데 와 이거 당신 캐파가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딴 말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니면 보통 이런 말도 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기 학원에 막 500명이 온다고 쳐봐요. 어디 앉아요? 못 앉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학원의 이 건물의 캐파 자체가 그만큼은 못 넣어라는 말도 해요. 우리도 콩글리시처럼. 그래서 캐파라고 하는데 잘못된 발음이에요. capacity예요. 악센트는 하에가 있습니다. capacity예요. 그래서 이걸 capacity 이렇게 들어버리면 듣기에서 들었을 때 같은 단어라고 연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은 보통 제가 발음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전 세계적인 용량입니다. 관계에 대한 용량도 얘가 주어져 capacity 단수니까 has 붙은 거예요. 거의 2배가 되었다. We are feeding and watering our fields more than ever. 까지 보시면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네요. be 플러스 ing and ing. feeding 먹이고 있고 watering water가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물 주다예요. 그래서 water the flower 그러면 꽃에 물 주는 겁니다. 우리는 먹이고 물 주고 있어요. 우리의 들판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 농사 짓는 땅을 뭐라고 하죠? 필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들판? 그냥 들판이라고 할까? 농경지라고 합시다. 우리의 농경지에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있는 거예요. more, 더 많이, than ever. 그럼 그 전에 어느 때보다 정도예요. ever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강조어로 쓰이면 역대예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more than ever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내용 and our crops are loving it. 뭐 쉬우니까 읽고 갑시다. 우리의 작물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쓰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잖아요. I'm loving it. 혹시 아세요? 그렇군요. 네. 맥도날드는 그냥 빠라빠빠빠죠. 참깨빵 위에 손쇠고기 축하합니다. 그 노래 몰라요? 빅맥소? 알아요? 몰라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이렇게 정박이는 건 쪽팔려서 그래요. 불행하게도 These luxurious conditions have also excited the attention. 이러한 luxurious, 호화로운이죠. 고급진, 럭셔리한 해도 되고요. 이런 고급진, 호화로운 컨디션은 무슨 말이에요? 나 컨디션이 좋아. 뭐 그때 컨디션입니다만 그때 컨디션은 영어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상태, 그쵸? 잘한다. 얘 조건이란 말도 같이 알아두세요. 조건, 상태, 아이고. 조건이나 상태, 환경. 요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조건, 상태, 환경. 그래서 얘도 환경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럼 이러한 조건이라고 해볼까요? 럭셔리한 조건들은 have also excited 현재 완료네요. 그럼 관심을 끌었다라고 텐션이 뒤에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excite 의미를 뭉개야 되는데 excite는 원래 무슨 말이죠? exciting이 뭐예요? 흥미로운이죠. 흥미진진하게 하는. 그러면 excite는 동사로 흥미롭게 하다예요.
그래서 흥미롭다라는 건 시선이 가고 관심이 끌리는 거거든요. 그죠? 오, 흥미로운데? 하고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와, 존나 신기하다. 이러고 내 할 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익사이트예요. 흥미롭게 하고 관심을 끄는 것. 뒤에 이 새끼도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끌었다, 관심을 이상하니까 대충 뭉갭시다. excite the attention, 관심을 이끌었다라고요. 그럼 이러한 조건은 관심을 이끌기도 했답니다. 누구의 certain agricultural undesirables, agriculture 농업이죠. 농업적인 undesirables 무슨 말일까요? desire가 뭐죠? desire이 뭐예요? 열망, 그쵸? 얘는 동사 혹은 명사죠. 열망, 갈망, 혹은 동사라면 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able, 업을 붙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돼요. 그쵸? 그럼 열망하는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뭔가를 열망한다라는 건 통상 desirable은 바람직한이라고 해석해요. 그럼 on 붙었으니까 안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좋지 못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뒤에 이상한 새끼가 있어요. 형용사에 s가 붙었어요. 형용사에 s를 왜 붙이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s는 동사에 붙이고 명사에 붙여야 되는데 아주 빈번한 형태는 아니지만 여기서 형용사에다가 s가 붙으면 뭐뭐한 그냥 명사라고 씁시다. 명사가 돼요. 보통 일반 복수 명사가 됩니다. 뭐뭐뭐뭐한 것들, 뭐뭐한 사람들. 마치 더 플러스 형용사랑 비스무리한 역할을 해요. 형용사에 s가 붙으면. 그럼 undesirables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럭셔리한 작물을 재배하기에 훌륭한 바람직한 아주 고급스러운 환경이 농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에 관심을 끌기도 했다. 뭔 소린가? 읽어보자. Because farm fields are loaded with nutrients and water. 여기까지가 일단 because 덩어리고요. 크게 한 덩어리 자르면 요만큼 잘라주시면 돼요. 의미가. because를 약간 기니까. farm fields. 농경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농장의 땅이니까, 들판이니까. are loaded with는 관용 표현이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외우는 게 편합니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are full of나 are filled with랑 같은 표현이에요. 혹은 하나만 더 씁시다. are 뭐 쓰려고 그랬죠? packed with 다 같은 뜻이에요. 무엇으로 가득 차다. 그래서 얘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뭐 be full of나 be filled with는 이미 아실 거니까 여기 filled 자리에 pack, loaded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원래 load는 싣다예요. 짐 같은 걸 실는다 할 때. 짐을 실어 올리다 할 때 그 싣다거든요. 근데 뭔가가 이 물건으로 잔뜩 실렸다 이런 말이니까 꽉꽉 들어찼다라는 말이고 pack은 짐 싸다라는 말이죠. 짐 싸다란 말은 결국은 가방 같은 데 뭔가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잔뜩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더라. 그럼 이제 우리의 농경지는 얘네들로 가득 차 있대요. 영양분하고 물이 가득 차 있대요. Relative to natural land that surrounds them. 그래서 relative to는 어디에 비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스무리한 표현은 compared to예요. 뭐뭐랑 비교해서. 그럼 뭐에 비해서냐면 natural land, 자연적인 땅이에요. 그냥 우리 자연들. That surrounds them.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네 그것들은 우리의 농경지겠죠. 우리의 농경지는 농경지를 둘러싸고 있는 즉 농경지 주변에 있는 자연적인 땅에 비해서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영양분과 물이 잔뜩 있어. 그리고 because로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desired as luxury real estate by every random weed in the area. 얘네들은 desire, 열망하는 거죠. are desired는 뭐예요? 열망을 받는 거예요. 얘네들은 부러움을 받는 거야. 열망을 받고 무엇으로써 여기서 as는 요만큼 덩어리니까 전치사로는 거의 뭐뭐로서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었죠.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거 luxury real estate 이건 무슨 말이냐면 estate는 이렇게 갑시다. 얘가 이 뭐야 왜 끊겨 글씨가 얘가 재산이에요. 근데 real이 붙으면 리얼은 진짜죠. 그럼 진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물이라고 해요. 실제로 물건이 있는 자산.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이고 통상 우리말로는 부동산입니다. 땅, 집. 그래서 real estate는 보통 그냥 부동산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땅, 집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농경지 주변에 있는 환경에 비해서 여긴 영양소도 많고 물도 많아. 식물이 자라기 되게 좋은 땅이잖아. 그러면 이 우리의 땅들은 열망을 받는 거야. 뭐 좀 의역하면 부러움을 받는 거예요. 아주 럭셔리한 부동산으로 부러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러워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every random weed는 무슨 말일까요? 훔쳤네요. 잡초예요. 잡초, 풀. 그럼 모든 다른 잡초들,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잡초들에 의해서 부러움을 산다. 그럴 거 아니야. 잡초니까 나도 저기 살고 싶다. 라고 열망을 받는다라는 얘기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땅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지기가 쉽다라는 얘기겠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만큼 다른 풀도 잘 자랄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문 했네요. 18, 19, 20, 21.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15일? 1월 15일 수요일 날. 일단 오늘 숙제는 이거 이렇게 드립시다. 일단 숙제는 뒤에 18번에서 21번 위에 워크북 있어요. 해석 워크북 해가지고 오시기.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은 다음 주에는 일단 보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전달이 안 돼서 이제 아무도 안 해오갖고 와갖고 볼 수가 없었는데 다음 주에는 일단 어디를 볼지 지금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 따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